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제가 유튜브 찍는다고 예쁘게 좀 꾸며봤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4개월 정도 됐는데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근무하게 돼서 좀 바빴거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남자들이 결혼하고 싶어 하는 여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남자들이 결혼하고 싶어 하는 여자를 유심히 찾는다고 하죠. 어느 정도 나이가 찼으면은 남자들이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할까? 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대요. 여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자랑은 좀 다르게 남자들도 되게 심사숙고하는 부분이 있대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확신이 서면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5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 감각이 있는 여자래요. 경제 감각이 있다는 말은 요새 맞벌이도 많이 하고 여자가 결혼을 한다고 집에서 쉬고 살림만 하는 여자는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맞벌이를 하는데도 돈 관리는 여자들이 좀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감각은 있어야 이 돈 관리를 잘 해서 돈을 지킬 것이고 불려줄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인 감각을 많이 본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연애할 때부터 돈에 대한 관심, 재테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느 정도 모았을 때 뭘 하겠다. 나는 이 정도는 모아야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그쪽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월급 받아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파이로 나눠서 저축을 하고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는 보험이라든지 비상금이라든지 이렇게 좀 쪼개잖아요. 그래서 그런 돈을 쪼개서 쓴다는 거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 생활비를 좀 적게 측정을 하면은 좀 타이트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얘기를 하게 된 것 같고 그게 결코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게 좀 타이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삶이 그런 거여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2번째는 낭비나 사치를 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요.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긴 한데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 커피 살 돈을 아껴서 화장품을 산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거는 좀 자기 소비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낭비나 사치는 그런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그때 이 여자가 인테리어나 저도 이런 걸 꾸미긴 했지만 인테리어나 아니면은 자기 꾸미는 거나 너무 돈을 많이 쓴다. 투자가 아니라 그냥 나가는 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낭비나 사치 같아요. 예를 들면 있는데 또 사고 굳이 하이 퀄리티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이 퀄리티급을 원하고 저 같아도 같이 살기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정도에서 낭비나 사치를 부리지 않는 여자를 결혼 상대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3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말은 집안 일에 충실할 수 있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약속이 하루에 3개씩 있고 퇴근하고도 바로 집에 못 오고 스케줄이 있고 친구들 만나야 되고 이렇게 계속 어떤 외부 모임이 많으면 술을 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침에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컨디션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의미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여자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여자가 좋은 거는 패턴이 읽혀지는 것과 그다음에 좀 부지런한 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4번째는 항상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잖아요. 특히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 생활을 하는 초기, 중기, 말기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이라는 게 계속 일들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소한 거라도 그런 거에 있어서 얼마나 감정을 좀 부른다고 해야 되나?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고 해야 할 일들은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좀 너한테 이런 게 기분이 상했어. 근데 내가 집에 와서 너를 위해서 뭘 해야 해. 빨래를 해야 돼. 그럼 할 건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항상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게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내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는 그런 사람인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지혜롭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발생한 일 자체보다는 뭐 얘기하는 과정에서 더 화가 나거나 아니면 화가 누그러들거나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말투나 말하는 거를 잘못하면 더 상황이 안 좋아지겠죠.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3단계로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첫 번째는 뭔가 내가 상대방한테 불편함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할 때 미안하다고 하는 거죠. 일단 사과하고. 만약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내 의견이 있고 상황이 있고 내 입장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었으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근데 너가 상처를 받았다니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내가 다음에 그리고 내 입장을 얘기했으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한 단계로 마무리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미안하다, 다음에 내가 고칠게 하는 거는 너무 자기 입장을 상대방한테 얘기하지 않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혜롭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연애하는 과정에서 보면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전제 하에 이 여자랑 결혼을 할 때 조심하는 되게 크리티컬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연애를 하면서 뭐 이런 5가지의 요소들이 전혀 괜찮았고 우리 사이에는 뭐 이런 게 고려할 사항이 되지 않는다 하시면 결혼하시면 되는 거니까. 저는 연애를 길게 했던 짧게 했던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이 사람과 내가 둘이면 좀 달라서 잘 살 수 있을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결혼 상대 1순위로 꼽은 남자들이 생각하는 여자들의 특징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포괄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남자들마다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5가지에 매우 큰 공감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막 3개월 된 세대로서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럼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세요.